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총장을 대권 후보에서 쳐내고 싶어 안달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직적 사찰에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의 무식한 추태를 두고 일선 평검사들이 무려 7년 만에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과 대검찰청 소속 검찰 연구관들은 추미애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는 야당의 말에 여당 위원장은 서둘러 회의를 끝내며 줄행랑을 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누구하고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냐며 극도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숙과 절친으로 알려져 있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밝힌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고 했다는 거짓 메시지에 연연하지 말고 그만 옷을 벗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보를 펼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을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에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대북 경합 모색에 나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선 유엔 회원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문재인 케어 중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이 1년 안팎으로 연기됐습니다. 재정 부담 때문인데 사실상 내년 시행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아특법에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협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특법은 전라도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라도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26일,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정말 나라 꼬락서니가 말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생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개 법무장관의 추태로 코로나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국민들을 더욱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국민 여론과 관행도 무시하고 심지어 법규까지 어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추태는 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니 정치에 관심 없는 국민들도 이젠 감사원장이고 검찰총장이고 정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모조리 제거해 놔야 임기 말과 퇴임 후에 안위가 보장된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속셈을 다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니 이런 몰상식한 행위를 추미애 혼자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없게 됐습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의 침묵은 추미애가 저돌적이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상식 이하의 인간으로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윤석열만 몰아내면 된다는 암묵적인 사인으로밖에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안 좋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들이 왜 산적한 현안을 뒤로하고 공수처에 목을 메고 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법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법무부가 위법부가 되어버리고 정치적 색깔을 빼고 엄정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만 하고 있는 이 나라에 매일 들려오는 지긋지긋한 뉴스를 들으시며 여러분께서는 지금 살고 계십니다. 국민 여론이고 법이고 나발이고 지들 맘대로 하는 여권과 추미애의 법무부는 어제도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한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열하게 진행되는 권투 시합도 일정 시간이 끝난 후 휴식 시간을 갖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추미애를 앞세운 여권은 잽, 어퍼컷 할 것 없이 윤석열을 쉼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엊그제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어제는 곧바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감찰을 넘어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윤 총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오늘 첫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어제 오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권을 가진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수사관 10여 명이 투입돼 컴퓨터와 캐비닛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를 발표하면서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윤 총장 지시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 여부와 함께 총장이 사적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게 있는지도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에는 판사 사찰 관련 문건만 한정해서 확보하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해당 검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올해 초 대검찰청 수사정보위 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이 같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법무부가 판사 사찰 문건으로 지목한 자료는 검찰 공소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와 재판 참여 검사의 경험담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선배가 후배에게 교수 출제 경향을 알려주면 그것이 사찰이냐고도 되물었습니다. 이 밖에도 문건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물의 약이 법관으로 지목된 법관의 기재에 논란이 된 대목도 해명했는데요. 문건에 적힌 물의 약이 법관은 어제 법무부 발표 뒤 알려진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장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부 배석 판사라며 해당 판사가 물의 약이 법관에 포함됐다는 건 재판 과정에서 이미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이 사법농단 피해자라 볼 수 있는 물의 약이 법관이 재판부에 포함돼 있다는 걸 문제 제기에 알게 된 것이지 사찰을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검사는 또 법무부가 자신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조차 없다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 징계 사유가 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다음은 윤석열 총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추미애 발 윤석열 직무정지 소식 전해드렸는데 비교적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문정권에 대한 여러 비위로 윤 총장의 검찰이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설 수 있었음에도 타이밍을 놓쳐 이제 거꾸로 당하게 생겼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총장은 어제 하루 종일 자택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가 직무정지를 발표한 뒤 윤 총장이 대검을 통해 바로 입장을 내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던 터라 어제 바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두고 주변의 조언도 듣고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조치 후 집무실을 떠나기 직전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 나는 곧 돌아온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배제된 검찰총장이 됐지만 사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인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혜국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변호인 선임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총장은 일단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내 총장으로 복귀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 장관의 조치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해명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전자배당을 통해 재판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정만 고려하면 다음 달 초에도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법원의 1차적 판단이지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은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이르면 다음 주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다수가 추 장관의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 절차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만약 징계위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면 추 장관 해임 제청으로
문재인이 집행하게 되고 다음 달 안에 모든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도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지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징계 불복 소송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 해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일시적으로 징계는 없는 것이 돼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 24일까지 총장직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법조계 내부에서도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유력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일이죠. 그런데 주목할 건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넘어 만약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더라도 정치권에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수사를 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선 선봉장에 선 사람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고, 김종민 최고위원은 징계 사유에 등장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보고서를 거론하며 전형적인 사찰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제 밖에도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앞둔 우상호 의원은 자진 사퇴를 안 하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윤 총장은 사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향후 거취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윤 총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추미애 국정조사가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꼴이 우습게 됐다며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권의 행동을 조폭에 비유하기까지 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조폭들이 마치 백주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겹쳐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제 밖에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추미애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며 감찰 규정상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 2건도 발의했는데요. 직권을 남용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한 경우 최고징역 7년에 처하고 법무부 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정을 다시 잡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이 산회를 할까 합니다.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왜 피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립시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는데요. 개의 요구서는 보내졌지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 아닙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사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이 맞다면 내일은 하겠죠. 방금 보신 영상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윤 총장이 국회에 온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도망간 거나 다름없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추미애의 말은 엊그제 들었으니까 이제 윤 총장의 말을 들을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을 텐데 뭐가 겁나서 저렇게 내뺐을까요? 저번 국정감사장에서 한 방 크게 먹었으니까 대적할 용기가 안 나나 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검찰 내부에서 올곧은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로 치면 군대 다음에 검찰인데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 전 정부 군 수뇌부들이 감옥을 갈 때 누구 하나 바른 목소리 내는 군바리들이 없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검사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두고 일선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과 대검찰청 소속 검찰연구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며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동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25일 소속 청평검사들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을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에 국가의 준사법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도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재고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원기 대검 연구관은 대검 소속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을 대표해 이프로스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대검 연구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연구관들은 해당 글에서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썼습니다. 연구관들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연구관들은 또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 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들 부하가 아니야. 나는 국민들하고 한번 논쟁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행위예요. 그거는 옷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셔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 아래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치졸한 방법의 수사지휘권 남용? 이거야말로 문민 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앞서 보신 화면은 지난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당시에도 화제가 되었었는데 거세게 몰아붙이는 여당 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었죠. 니네 우두머리가 나보고 끝까지 하라고 했는데 니네가 왜 나보고 뭐라고 하냐라는 뜻이 담겨 있었죠. 당시 윤 총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메시지를 받았는지 밝히지는 않았고 청와대는 사실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문재인만 알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런 말을 전하라고 했다, 안 했다 밝히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윤석열을 내쫓기로 완전히 작정했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신에 대한 재판 이후 한동안 조용했던 김정숙의 친구 손혜원의 발언이라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손혜원이 갑자기 튀어나와 윤 총장을 향해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고 했다는 메신저의 거짓말에 연연하지 말고 그만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손혜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에 문재인이 직접 나서라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 최동욱 사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가라는 말로 억지 부리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손혜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법무장관 부하 아니고 대통령이 계속 자리 지키라고 했다는데 그 말 거짓인 거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 만나 확인한 거 모르나라며 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유력 인사가 대통령 발명한 거짓말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가라며 정신 차리라라고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추미애가 문재인에게 직접 확인했더니 그런 말 한 적 없다더라.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윤 총장이 임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삼았던 임명권자인 문재인의 메시지가 거짓이니 너 이제 깔끔하게 물러나라. 이런 뜻입니다. 손혜원이 누구라고요? 김정숙의 친구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손혜원이 왜 이런 걸 공개했을까요?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을 대신해 손혜원이 대신 말해준 것입니다. 손혜원은 페이스북 글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누린 세월 부끄럽지 않으려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길을 열어가려면 당당하게 사표 내고 싸우라고 대통령 마음은 일찌감치 떠났기에 그만 미련을 접고 검찰을 떠나라라고 적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놓고 추미애 편을 드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해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총리가 한 부처를 콕 집어 방문한 것은 처음인데요. 정 총리는 최근 여러분이 크게 마음고생을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해왔는데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히 전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성윤모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이 잘 이겨낼 것이며 선배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정 총리는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후배들이 월성 1호기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해 격려와 위로를 해주고 싶어 왔다며 그 문제는 결국 사필 규정이다. 이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추미애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어제 25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 및 직무배제 사유들은 대부분 과장하고 왜곡된 허위사실에 해당해 징계 및 직무배제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윤 총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 사찰과 협조 의무 위반 등 명백한 허위사실로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을 했다는 점,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장악 시도라는 점, 형사사법 시스템을 몰락시킬 수도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하다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발생하여 사안이 매우 엄중하므로 검찰은 구국의 심정으로 추 장관의 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을 위해서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형법 제97조에 따른 물건 제공 이적죄, 제99조에 따른 일반 이적죄의 미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백운규 전 장관이 우리나라 월성 원전은 멈추고 북한엔 원전 건설 지원을 추진했다며 이는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발인 백운규는 2018년 5월 초중순 당시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재직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자가 아마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통일부 장관도 고발하고 싶은데 무고죄에 엮일까봐 뺐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의 제목이 붙은 10여 건으로 알려졌는데 제목을 보면 분명히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관련 전문가 목록까지 뽑아서 실질적인 착수에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투입될 인력까지 정리하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 및 핵의 관리 체계, 즉 적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공여하였거나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8년 초반에도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상 원전 건설의 이익을 공유할 경우 북한이 위 원전을 그대로 가동한다면 해당 전기가 북한의 핵 관련 업무 내지 핵 관리 체계에 공여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미필적 고의로 인지했을 사항이므로 이것은 적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가 된다며 백운규 전 장관을 고발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미애가 난리부르스를 쳐대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죠. 어제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워낙 공수처법만큼 심각한 사안이라 야당 의원들과의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한 민주당에 대한 비난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어제 25일 국민의힘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전날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가 같은 날 이뤄진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 쿠데타를 대국민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약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또다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 독주가 재현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빼내서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도 문제지만은 국정원의 원래 목적이 국가안보 유지하고 간첩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자해 행위이자 정보수사를 한 군데 모아서 공룡 경찰을 만드는 일이라며 명분도 실리도 없고 대공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됐지만 그동안 잡은 간첩은 한 명도 없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 의지 박약에 더해 대공수사 시스템을 허무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였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또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긴 했는데 민주당은 개정안을 의결하는 대신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 다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4차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소위를 다시 열고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기준을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제적위원 3분의 1로 변경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되면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찬성해도 의결이 가능합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오늘과 30일 법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각각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당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추미애와 윤 총장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수법 개정을 계속 이딴 식으로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을 신경 쓰는 당이 아니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계획이 바람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결국 기업들에게 올 게 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제도인데요. 이 노동이사제는 크게 봐서 두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개입 확대와 주주 권한 침해가 바로 그것인데요.
공공기관의 상임 노동 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면 기업 투명성 제고라는 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는 부작용이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럽에서도 노동이사제가 상임 이사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여권이 롤모델로 거론하는 독일조차 노동이사가 상임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영진의 결정사항이 법규에 저촉되지 않은지 그 여부만 검토하는 정도인데요. 노동자 대표가 경영 판단에 참여해 기존 이사들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의사결정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밖에도 노동자 투표로 선출되는 노동이사가 상임이사로 경영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는데 이는 주주자본주의의 근간 자체를 아예 흔들어버리는 일입니다. 즉 민노총 등 강성노조가 경영에 개입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총 3건이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들이 확정이 되면 공공기관 중에선 덩치가 크고 예전부터 도입을 천명해 왔던 공기업들부터 속속 도입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공공기관 중 1호 노동이사제 도입 가능성이 높은 기관은 이미 경영진이 직접 추진 의사를 밝힌 한국전력공사입니다. 금융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 사이에선 첫 번째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IBK 기업은행이 꼽히고 있는데요. 기업은행 노사는 다음 달 중 노조 추천 이사제 협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강성 일색인 한국 노동계 문화를 감안할 때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노사 갈등을 더 증폭시킬 것이란 지적인데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노조와 경영자 간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는 노동이사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영에 어깃장을 놓고 소송을 남발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가 뭐라고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남북 경협 문제는 예상보다 좀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인영의 꼴이 좀 우습게 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5일 북한 인권을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에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대북 경협 모색에 나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UN 회원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 장관이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남북 경협의 문제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UN 회원국은 UN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모든 UN 회원국이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칙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를 재차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제재 준수 의무를 강조한 것인데요. 북한 인권단체의 활동은 외면하고 남북경제협력 기회를 엿보는 문재인 정부에 미국 정부가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들을 보다가 한참 웃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진행 중인 첨단 무인 군용차 사업이 있는데요. 다목적 무인 차량은 군의 수색, 정찰 및 화력 지원, 전투물자 보급, 환자 후송 등 목적에 맞춰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전력으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군의 첨단 무인 군용차 사업을 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가위바위보로 정했다고 합니다. 방위산업 낙찰자를 객관적 기준이 아닌 가위바위보로 정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다목적 무인 차량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은 기술, 가격, 동시 입찰로 진행이 됐습니다. 군에서 요구하는 기준만 통과하면 최저 가격을 제안한 업체가 바로 낙찰되는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입찰 기업이 똑같은 가격을 제시할 때 벌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추가 옵션을 평가하는데 만약 이 옵션 성능까지 동일하다면 방사청은 입찰 업체들에게 가위바위보를 시켜 낙찰자를 정하게 됩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에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입력하게 해 그 승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것인데요.
추가 사업까지 더하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이번 수주전의 결론이 가위바위보로 결정되면서 방사청이 연구 실정이나 기술력을 면밀히 평가하지 않고 낙찰자를 뽑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가위바위보, 어디 간 떨려서 가위를 낼지 주먹을 낼지 엄청나게 떨렸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방어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뉴질랜드, 일본, 대만이며 한국은 4위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10만 명당 한 달간 확진자 수, 최근 한 달간 사망률,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 코로나19 진단 테스트 양성 비율 등을 고려해 랭킹을 매겼는데요. 블룸버그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뉴질랜드가 1위, 일본이 2위, 대만이 3위, 한국이 4위라고 밝혔습니다. 톱10 안에 진입한 국가는 이외에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중국, 덴마크, 베트남 등이었고 미국은 18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언론이 연일 K방역이 우위에 있다며 일본을 때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다는 게 이례적인데요. 일본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다른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폐쇄를 시행하지 않고도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방어했다는 건데 과거 결핵 환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를 효과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감염이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1억 2천만 명의 인구의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331명에 불과합니다. 대만은 지난해 12월 바이러스가 처음 출현한 중국 본토와의 관계를 신속하게 끄는 게 신의 한 수였는데요. 국경을 봉쇄해 약 200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보고되지 않을 정도로 선방했습니다. 이름부터 참 듣기 거북스러운 문재인 케어가 예상보다 많은 비용 지출로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케어 중 하나인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이 1년 안팎으로 연기됩니다. MRI 건강보험 적용은 당초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고 지키는 건 하나도 없는 문재인인데 문재인이 대선 후보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을 되짚어보면 거짓말 수준이 아니라 사기 전과 18범쯤은 되는 사기꾼 수준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문재인 케어 소식 강혜국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였던 25일 의료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가단체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정하고 하반기에 의결을 시행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하반기라고 뭉뚱그려 밝힌 만큼 시행 시기가 7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알 수 없다며 2022년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인 만큼 척추 MRI 급여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방 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문재인 임기 전에 MRI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올해 건보 보장성 확대 일정을 발표하면서 척추 MRI 급여화를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1년 가까이 미뤄졌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문재인 케어 시행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관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복지부는 예상보다 높은 비용 부담에 각종 급여화 항목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도입한 뇌 MRI는 관련 수요가 급증하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예상한 비용의 1.5배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비용의 30%이던 본인 부담률을 별도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80%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양학기 되어도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수요가 연 2만 건에서 수십만 건으로 폭증하면서 재정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이 같은 정책 수정으로 문재인 임기 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케어 목표 달성은 100% 불가능해졌습니다.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건보 적용 항목 확대는 어느 정부든 추진해왔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유독 빠르고 강하게 시행하며 각종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며 관련 정책 내용이 나온 2017년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는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들어쳐먹지 않는 문재인이니만큼 문재인 케어 실패는 예견돼 있던 일이 아니었을까요? 이름부터 재수가 뚝뚝 떨어지는 문재인 케어 소식을 전한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민주당에 적극 협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협조하는 건 당연지사겠죠. 하지만 이번 문제는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 이를 줄여 아특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하는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을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역 정가에서는 전라도 특혜 논란을 일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정 지역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 법안에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법안 수정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 걸리는 일만 하고 있는데 유독 전라도와 관련된 일이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어제 25일 국민의힘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 광주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상화한다는 목적의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양석 국민의힘당 사무총장에게 우리 당의 문화체육위원회 간사에게 말씀을 잘 드리고 협조해주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아특법 개정안 협조 지시는 친호남 행보의 연장선이 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전남 구례를 찾아 수해 복구 작업을 돕는 등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쓸데없는 공을 들였습니다.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익명의 국민의힘당 의원은 준정부 기관 직원들을 공무원화하는 것 아닌가, 인국공을 뛰어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이 되면 일을 더 잘하는가 라고 꼬집었습니다. 아특법 개정안은 현재 문체위 법안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광주 예산을 가로막는다며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바로 오늘 여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공수처법에 국정원법에 아특법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하지 않는 법안이 있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광주 관련 아특법 개정안으로 우리 당의 지역 프레임을 씌워 우리 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중공의 홍콩 자유 시민 포갑과 중국 공산당 왕이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을 규탄했습니다. 어제 25일 자유대한호국단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유독 중국 앞에선 우리 국민들을 파리 신세로 만들고 있다며 우리 후손들이 중국에 의해 망가지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 간섭과 동북 공정을 중단하라며 중국 외교부장 왕이 방안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미국 바이든은 당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 가 바이든과 손발을 맞추고 현 시점에서 중국 왕위와 회담을 한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무식한 새끼들인지 알 수 있다며 우리들은 중국과의 외교 단절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위의 회담 시간에 맞춰 회담장을 방문해 그들의 만남을 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이슈와 부동산 이슈, 이 두 가지만으로도 다른 때 같았으면 광화문 광장에 한 100만 명은 모여 문재인 타도를 외쳤을 텐데 그놈의 코로나가 이럴 땐 참 얄밉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